네, 영상을 만드는 중간에 미국장이 시작을 했네요. 예,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5% 하락 출발, S&P 500은 마이너스 1.25 하락 출발, 나스닥은 마이너스 1.91 하락 출발이고요. 뭐 어떤 식으로 출발했나 볼까요? 나스닥 기술 차트에 보겠습니다. 우린 익숙한 봉 차트를 보게 되면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살짝 끌어올리는 모습이네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했네요. 크게 볼까요? 여기 있는 이 라인들이 저항이 되나 보네요.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걸 돌파하고 지지하고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면 정말 좋겠네요. 근데 뭐 나스닥이 좋은 거지 우리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미국 장 하시는 분들은 뭐또 토론방에서 뭐 무슨 뭐 쇼충이니 뭐가 어떻니 뭐 이러겠네요. 왜 사람들끼리 충충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지는 얼마나 잘났는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슨 충 하면서 다른 사람들 비하하거나 그러지 맙시다. 무슨 뭐 지능이 어떻네 뭐 지능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머리 좋은 사람 또 못 봤어요. 예, 무슨 충충 이러면서 뭐 자기 잘난 사람 못 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존중합시다. 충충 이러지 말고요. 충충 그러는 사람은 벌레. 자, 뭐 아무튼 그렇고요. 이거 버릇처럼 보게 되네요. 자, 일단 그렇고 뭐 하다 말았지? 잠시만요. SV 인베스트먼트 먼저 시작한다 그랬죠. 자, 근데 이게 오르는 게 이뮨메드 요런 그 진단 키트 그런 이슈가 아니다. 라면 얘는 뭐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루고 있을까? 근데 또 얘가 약간 걸쳐 있는 게 리디북스 상장이 있어요. 리디북스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거든요. SV 인베스트먼트가. 자, 그렇다면 얘가 그런 이슈로 내일 간다면 또 같이 봐야 될 만한 애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데입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물론 실적도 좋고요. 지금 약간 삼각수렴을 이렇게 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얘도 리디북스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SV 인베스트먼트가 리디북스로 간다면 얘는 또 시장 안 좋을 때 가끔 또 이런 벤처 투자하는 애들이 또 슈팅을 주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확대해서 볼까요? 장기 입형 밑에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요렇게 보면은 뭐 수급은 뭐 그냥 좋은 듯 아닌 듯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런 게 있다고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에도 돈이 들어온 다음에 이상하게 몸이 으슬으슬하네요. 왜 이렇게 몸이 으슬으슬하지? 코로나는 아니겠죠. 오미크론은 아니겠죠. 일단 뭐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요. 장대 양봉이 들어온 다음에 이때 무려 상한가였어요. 상한가 이후에 계속 이 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 있는 매물대가 가득하잖아요. 이 매물을 소화하다가 지금은 상한가 가격대까지 내려오고 가열차게 21선이 올라오는데 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LG 마그나 이쪽의 이슈를 받아서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죠. 그런데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별로 자리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수급이 외국인이 들어왔고 투신도 들어왔고 뭔지 모를 기타 법인도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오늘은 그러니까 심심치 않게 들어와 줬어요. 이게 뭐가 있지? 뭐가 있길래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 넣어놨고요. 실적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 실적이야 뭐 이번 영업이익은 그냥 그런데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은 썩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얼마야? 768억짜리 좀 가벼운 종목이죠. 그래서 일단 갖고는 왔는데 뭐 요 정도 대응 2,500 한 요 정도 5일선 대응하고 장기평에서 손절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괜히 좋은 게 파인 디지털,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에도 뭐 애플의 한국 맵을 뭐 제공한다 이래서 좋았었는데 보면은 외국인이 들어와 있고 투신이 들어오고 있고 뭔가 이 자율주행 이쪽에 소형 중소형 집단으로 뭐가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세 주고 윗꼬리로 매물 소화, 시세 주고 윗꼬리로 매물 소화, 시세 주고 윗꼬리로 매물 소화. 길게 보면은 월봉으로 가볼까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매물대를 밑에 깔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죠. 위에는 매물 소화를 하고 있고요.
더 길게 보면은 전혀 고점대가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실적 뭐 이런 거는 뭐 영업이익이야 뭐 성장을 먹고 사는 애니까요. 근데 부채 비율 낮고 유보율은 괜찮고 그래서 기초 체력은 좀 있지 않나 싶고요. 자율주행으로 이슈를 줬던 얘는 애플 이슈로 시세를 줬던 애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뭐 6,990원 이런 정도 5일선을 에서 들어가 봄직하고요. 손절은 장기평 6,830원 짧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CBDC 관련주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한네트란 종목이 있어요. 돈이 들어왔고요. 이때 상한가를 쳤죠. 그리고 시세를 주다가 매물 소화하고 떨어졌고요. 금은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져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22평을 지지하면서 올렸다가 며칠 전에 안 좋을 때 깨고 다시 살려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뭐 K사인, KCT, KCS 뭐 여러 가지 그 CBDC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이 있는데 얘가 제일 자리가 좋더라고요. 장기평을 돌파했고요. 다른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줬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정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시장이 안 좋다면 얘도 안 좋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언제 들어간지 뭐 그건 자유고요. 한 8,990원 요 정도로 손절 라인 혹은 뭐 요때 들어가서 호가창 보고 분위기 보고 내일 시황 보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관련한다면 모름지기 원자재죠. 그런데 그러면 철강주들을 몇 개 갖고 와 봤어요. NI 스틸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지금 계속 거래량을 늘리면서 위치를 회복하고 있는데 길게 보면은 자 시세를 줬다가 조정을 크게 한번 줬고요. 장기평을 지지하면서 다시 뭔가 훗날을 도모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 이렇게 보게 되면 외국인 들어왔고 프로그램도 매수로 잘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녀석이고요. 재무 한번 볼까요? 부채 비율은 뭐 높진 않은데 유보율이 조금 적긴 하죠. 그런데 올해 실적이 꽤 괜찮습니다. 시가총액은 1,000억짜리인데 매출이 2,40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었어요. 특히 4분기에 좋아지고요. 뉴스를 좀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RCEP이라는 게 있어요. RCEP라고 그래가지고 찾아드릴게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은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과 아세안이 관세 장벽 철폐를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쭉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FTA죠. FTA라서 그 관세 철폐인데 여기에 이제 품목에 따라서 유리한 게 있고 불리한 게 있는데 철강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입는 업종이에요. 반대로 농산물 쪽에는 좀 피해가 있겠죠. 농민들의 피해가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쌀, 마늘, 양파, 고추, 사과, 배 등 품목은 양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 참고로 저희 시골에서 배 과수원을 하거든요. 다행입니다. 뭐 아무튼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철강 쪽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까 영상에도 얘기를 했겠지만 한국, 일본과의 첫 FTA 체결이 되면서 얘네들 또 후쿠시마 우리 저기 방사능 생선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RCEP 관련해서 철광주들 자 인플레이션으로 판매가는 늘어나는데 관세는 철폐되고 관세가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수익 구조가 좋아질 수 있는 모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철강주를 가져와 봤고요. 대형 철강주들보다는 저는 약간 좀 변동성 있는 애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NI 스틸 21선 대응 가능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문배철강 또 있죠. 문배철강의 최대주주는 문배철강의 자회사는 NI 스틸입니다. 자, 비슷한 모양이죠. 돈이 들어온 다음에 매물 소화하고 죽였나 했는데 다시 살려놓고요.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또 문배철강 NI 스틸들은 또 실적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대한제강 있죠.
대한제강은 거의 살벌하게 올라왔습니다. 예, 이렇게 밑에서 쭉 올라와서 오늘도 시세를 줬는데, 자, 외국인들은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는 상황이고요. 금투랑 연기금이 들어왔어요. 그게 조금 꺼림칙한데요. 실적 깡패죠. 자, 시가총액이 4,600억짜리인데요. 매출이 2조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2천억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을 72%, 유보율은 2000%. 저는 이거 예전에 첫 번째 시세 요때 먹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때 노리고 있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못 들어갔다고 못 먹으면 되나요? 이렇게 조정 줄 때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거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인 거를 갖다가 좀 두고 보려고 해요. 어느 정도 선에서 들어가는 게 맞을까를 보면, 여기 보면은 지금 주봉상 매물이 있잖아요. 지금 그 매물대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가 있나 싶고요. 주봉상 이렇게 쌍바닥을 주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시세를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봉을 보게 되면 월봉상에도 여기에 매물대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 여기 바닥에 워낙 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까지 안 빠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이런 종목이 있다는 거, 급하지 않게 이 정도 라인들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급한 마음을 갖고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때 제가 철강주 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 같네요. 그쵸? 한때 대장이었던 동양 에스텍입니다. 이거 내 이벤트 한 것 같거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보면은 실적이야 철강주들은 다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년 46억인데 그 작년 46억을 1분기에다 이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참. 일단 시가총액 700억이고요. 매출이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1,800억에 육박하는 그런 회사죠. 부채 비율 낮고 유보율 괜찮고요. 철강주들은 인플레이션에도 좋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도 좋다. 이건 좀 말이 이상하고, 인플레이션에서도 강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갖고 와봤고요. 너무 급하게 안 달려들어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올 때 가면 될 것 같고, 철강주들이 또 이게 수혜를 받는 그런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남북러 가스관이라던가 철도 이런 쪽에 또 이제 철강주들이 또 수혜를 입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도 이슈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철강이라고, 제가 원래 증백은 잘 안 하는데 뭐죠? 요거 하나 보고 갖고 왔어요. 예. 증백인데 작년까지 영업이익이 42억이었어요. 마이너스.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 300억이래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낮고 유보율도 썩 괜찮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요. 작년까지 마이너스였겠죠. 당연히 적자니까. 근데 올해는 이렇게 영업이익률도 플러스 전환이 되는 그런 회사예요. 한일철강. 물론 그것 때문에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것도 인정해야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빠졌다가 쌍바닥을 잡고 올리고 내렸다가 다시 매물 소화하고 올리고, 지금은 이런 40 볼린저 위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시황이 안 좋으면 빠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을 손절 잡고 와도 되고요. 요 라인에 들어가서 5일선을 손절 잡아도 되고요. 그거는 본인의 자유인 것 같습니다. 내 수급이랑 시황 상황 봐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휴스틸입니다. 휴스틸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좋고요.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길게 보면 똑같죠. 철강주들 갈 때 갔다가 쌍봉 찍고 끝났나 했는데 바닥에서 바닥 다중 바닥을 잡고 지금 이 가격대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급이 썩 좋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 자리 지켜주는 모습에서 뭔가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바닥권에서 매물 소화하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살짝 갭상승해서 또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지지를 하는지를 관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내일 이게 뭐 붕 확 떠버리면은 뭐 못 잡는 거긴 하지만 한 요 정도 라인 전 고점 전에 이 꼬리 라인이 있잖아요. 이 꼬리 라인들은 도전을 해봄직해요. 그리고 손절은 짧게 요 정도를 종가상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휴스틸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은 안 하는 게 맞긴 해요. 그런데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니고 나는 그래도 지금 뭐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사지는 않더라도 공부를 하겠다. 이게 지수가 주가가 좋았다 나빴다는 우리가 주식하는 날까지 쭉 경험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20대인 분이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30대, 40대인 분들도 앞으로 한두 번은 이런 큰 상승과 큰 하락을 한두 번이 뭐야 뭐 더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오르면은 가자, 아마 내리면은 살려줘, 그리고 반등하자, 뭐 하자 이렇게만 하지 말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어떤 종목이 움직이고 그걸 데이터화 시켜서 메모하고 연습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 손실을 보고 싶어도 손실 보기 힘들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수익을 보느냐 아닙니다. 저도 장 힘들 땐 힘들고요. 뭐 미칠 것 같은 때 많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냥 노력하는 거, 공부하는 거 이제 사실 40대 후반이 돼서 달리 할 것도 없습니다. 술도 잘 못 먹겠고요. 아무튼 조금이라도 머리 돌아갈 때 공부하고 연습하고 준비합시다. 화이팅! 내일도 좋기를 바랍니다.